고마워요. 서아가 말했다. 돌아보지 않고 서준이 대답했다. 나도요. 침묵이 흘렀다. 붉은 빛이 흰 리넨 위에 고였다가 천천히 사라졌다. 그리고 서아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재현의 번호로 그가 입력을 망설이다 보낸 것 같은 짧은 문자 한 줄이 화면을 가득 채우며 재혁이 병원 기록을 샀습니다. 재혁이 병원 기록을 샀습니다. 서아는 화면을 보고 있었다. 그 문자가 화면 안에서 멈춰 있었다. 7글자. 창밖으로 포지타노의 노을이 마지막 붉은 빛을 흘리고 있었다. 리넨 커튼 끝이 바람에 한번 들썩였다가 가라앉았다. 서아는 화면을 잠갔다. 그리고 다시 켰다. 다시 잠갔다. 세 번째에는 폰을 식탁 위에 엎어두었다.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스럽게 마치 그것이 물건을 다루는 방식이 아니라 감정을 다루는 방식인 것처럼 서아씨, 서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서아의 등 뒤였다. 재킷을 벗어둔 채였고 셔츠 소매를 반쯤 접어올린 팔뚝으로 의자 등받이를 짚고 있었다. 그 자세 그대로였다. 봤어요. 서아가 말했다. 나도요. 재원 씨가 당신한테도 보냈어요? 먼저 보냈어요. 그 말에 서아가 돌아섰다. 서준을 봤다. 그는 표정이 없었다. 정확히는 표정을 아끼는 얼굴이었다. 쓸 곳에만 쓰는 것처럼. 언제요? 5분 전이요. 그러면 당신이 먼저 알고 있었겠네요. 내가 알기 전에. 네. 그런데 말 안 했어요. 당신이 먼저 확인할 것을 알았으니까요. 서아는 그를 한 박자 더 봤다가 시선을 내렸다. 폰이 엎어진 식탁을 내려다보며 손끝으로 모서리를 짚었다. 병원 기록. 그것이 무엇인지 서아는 알았다. 알고 있었다. 언제나 알고 있었다. 재혁이 언젠가 그것을 꺼낼 것이라는 것도, 그 기록이 서아의 가장 깊은 곳에 묻혀 있다는 것도, 문제는 그것이 생각보다 빨리 왔다는 것이었다. 지금 어떻게 할지 생각해야 해요. 서아가 말했다. 서준이 대답했다. 오늘 밤은 안 해도 돼요. 안 된다고요. 서아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을 봤다. 재혁이 기록을 샀다면 이미 쓸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찍은 사진으로 우리가 앞서 나갔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재혁은 그 사이에 이미 다른 팩을 꺼내들고 있었던 거예요. 판이 하나가 아니에요. 동시에 돌리고 있었어요. 서준이 잠시 서아를 봤다. 그래서 지금 당장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생각이라도 해야죠. 생각은 내일 해도 충분해요.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48시간 안에 그가 그 기록으로 무언가를 할 수는 없어요. 서준이 말했다. 경로를 샀다는 건 아직 가공 단계예요. 기록을 받아서 쓸 수 있는 형태로 만들고 어디에 어떻게 흘릴지 결정하는 데 최소 이틀은 걸려요. 그걸 어떻게 확신해요? 그 사람이 그런 방식으로 움직인다는 걸 3년 이상 관찰했으니까요. 서아가 입을 다물었다. 서준이 말했다. 오늘 밤은 쉬어요. 그 말이 명령처럼 들리지 않았다. 그렇다고 부탁처럼 들리지도 않았다. 그냥 사실처럼 들렸다. 오늘 밤은 쉬어도 된다는 사실. 서아는 그것이 마음에 걸렸다. 마음에 걸린다는 것 자체가 마음에 걸렸다. 그녀는 폰을 들어 재원에게 짧게 답장을 보냈다. 확인했음. 내일 연락 주세요. 그리고 다시 폰을 내려놓으며 숨을 한 번 가다듬었다. 서준 씨, 네. 잠깐 앉아요. 서준이 서아를 봤다. 무언가를 읽으려는 것처럼 보였다가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서아도 맞은편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 식탁이 있었다. 서아는 그 거리가 적당하다고 생각했다. 계약 이야기를 하려고요. 서준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처음 계약할 때 조항을 다시 확인해두고 싶어요.
지금이요? 지금이요. 서준이 잠시 서아를 봤다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팔짱을 끼지는 않았다. 그냥 앉았었다. 들을 준비가 된 사람의 자세였다. 서아가 말을 시작했다. 위장 결혼 기간은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6개월이에요. 목표는 차인홀딩스의 내부 자료 확보와 제역의 실질적인 지분 약화. 우리는 공식 석상에서 부부로서 행동하고 사적인 자리에서는 협력자 관계를 유지해요.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인 감정은 계약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요. 서준이 한 박자 쉬었다. 계속해요. 오늘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어요. 밀착 행동, 연인처럼 보이는 연기, 신체 접촉. 이건 전략이에요. 이걸 오해하지 않기를 원해요. 내가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오해가 생기기 전에 말해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나를 향한 경고예요? 서아가 잠시 멈췄다. 경고라기보다는 재확인이에요. 누구를 위한 재확인이에요? 서아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손을 식탁 위에 가지런히 모으고 계속 말했다. 오늘 포지타노 항구에서 찍은 사진은 우리 계획의 일부예요. 잘 됐고 팀으로서 잘 움직였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그것으로 끝나야 한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무슨 의미예요? 오늘 내가 흔들렸다는 느낌을 받았다면 그건 후회예요. 내가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어요? 서아가 그를 봤다. 서준은 눈을 피하지 않았다. 낮고 고요했다. 표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것을 담아서 오히려 고요하게 보이는 얼굴. 말하지 않았어요. 서아가 인정했다. 그래도 확인해두는 편이 나아요. 당신이 왜 이걸 지금 꺼내는지 알아요. 서아가 조금 굳었다. 제역 기록 때문에 서준이 말했다. 흔들렸으니까요. 오늘 밤에 그 문자를 받고 나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다시 바닥을 확인하고 싶어진 거예요. 서아의 손이 식탁 위에서 미세하게 움직였다. 당신이 흔들리는 걸 봤어요. 잠깐이었지만. 서준이 말했다. 그리고 그게 계약 때문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그만해요. 서아 씨, 그만하라고요. 목소리가 짧고 단정하게 끊겼다. 서준이 잠시 말을 멈췄다. 서아는 눈을 내리깔았다가 천장을 향해 짧게 시선을 올렸다가 다시 내렸다. 그 짧은 움직임 안에서 무언가를 가다듬고 있었다. 계약 조항 중에 개인적인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항목이 있어요. 서아가 다시 말하기 시작했다. 목소리가 돌아와 있었다. 차갑고 정확하고 감정의 흔적이 없는 목소리. 그것이 어떤 종류의 정보인지와 무관하게요. 우리가 이 계약을 진행하는 동안 알게 된 서로의 모든 개인 정보는 계약 종료 이후에도 외부로 나가지 않아요. 동의해요. 그리고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서로에게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아요. 감정적인 것도 포함해서요. 서준이 서아를 봤다. 감정적인 요구. 네. 예를 들면 예를 들 필요는 없어요. 이미 알잖아요. 서준이 잠시 말이 없었다. 창밖에서 포지타노의 저녁 소리가 들려왔다. 멀리서 파도가 움직이는 소리, 어딘가에서 식기가 부딪히는 소리, 관광객들의 웃음소리가 얇게 섞여 들어왔다. 이 방 안은 고요했다. 다 했어요? 서준이 물었다. 네. 그가 앉아있던 자세에서 천천히 앞으로 상체를 기울였다. 식탁 위에 두 팔을 모아 얹었다. 서아와의 거리가 조금 좁아졌다. 눈이 같은 높이에서 마주쳤다. 서아 씨, 네. 나는 계약 밖에서도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서아가 그를 봤다. 그 말은 짧았다. 아주 짧았다. 길게 설명하지 않았고 강조하지도 않았고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지도 않았다. 그냥 사실처럼 말했다. 오늘 밤은 쉬어도 된다고 말했던 것처럼. 그게 무슨 의미예요? 말 그대로요.
당신이 지금 계약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것을 구분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구분하고 있어요. 어떻게요? 서준이 잠시 서아를 봤다. 계약 안에서 나는 차재혁의 라이벌이고 당신의 공식적인 남편이에요. 계약 밖에서 나는 그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다. 지금 이 식탁 앞에 앉아있는 윤서준이에요. 서아가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윤서준은 당신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서준이 잠깐 눈을 내렸다가 들었다. 이유가 필요해요? 나는 언제나 이유가 필요해요. 그가 서아를 봤다. 그 시선 안에 무언가가 움직였다. 서아는 그것을 보았다. 보지 말았어야 했는데 보았다. 당신이 방어선을 치는 방식을 알아요. 서준이 말했다. 조항을 꺼내서 선을 다시 긋고 감정이 끼어들 틈을 원천 봉쇄하고 상대가 가까워지기 전에 먼저 거리를 정해두는 방식이요. 그 방식이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서아가 조용히 그를 보고 있었다. 그냥 알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알고 있으면 뭐가 달라요? 달라지는 건 없어요. 서준이 말했다. 그래도 알고 있는 편이 나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침묵이 흘렀다. 길고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다. 서아는 그것을 메우려 하지 않았다. 메울 말이 없었다. 아니, 말이 없는 게 아니라 말이 너무 많아서 아무것도 꺼낼 수 없었다. 서준이 먼저 일어났다. 자요. 네? 내일 일찍 움직여야 해요. 재원이 오전 중으로 추가 상황을 보낼 거예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 침실 쪽으로 걸어갔다. 자연스럽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방금 한 말의 무게를 혼자 떠들고 혼자 내려놓은 것처럼 서아는 그 뒷모습을 봤다. 좁은 어깨도 아니고 넓은 어깨도 아니었다. 셔츠 한 장 걸친 등이 저녁빛 안에서 조용히 멀어졌다. 서아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창밖에서 포지타노의 밤이 조용히 내려앉았다. 나는 계약 밖에서도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문장이 서아의 머릿속에서 한 번, 두 번 조용히 반복되었다. 서아는 그것이 싫었다. 그 문장이 이렇게 쉽게 머릿속에 자리를 잡는다는 사실이. 조항을 꺼내서 선을 긋고 거리를 정해두었는데 그 선 안으로 문장 하나가 아무 저항 없이 들어와 앉는다는 사실이. 서아가 일어났다. 베란다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들였다. 바다 냄새가 왔다. 소금기와 여름밤의 무게가 섞인 공기였다. 3년 전에도 이런 밤이 있었다. 그때 서아는 믿었다. 어떤 사람을, 어떤 말을, 어떤 손길을, 그것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다. 결과는 혼자 병원 접수처에 앉아있는 서아였다. 이름을 적고 수납을 끝내고 복도를 걸어 나와 택시를 기다리는 서아였다. 그 이후로 서아는 믿지 않기로 했다. 믿는 것이 상처를 만든다는 것을 알았다. 나약함이 상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상처를 만든다는 것을. 믿으면 기대가 생기고 기대는 반드시 어디선가 어긋나고 어긋남은 반드시 고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